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한나라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준비한 캠핑 재방문율 상위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캠핑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캠핑 재방문율 상위 도시의 특성을 알아보고 캠핑지 가격 측정 모델을 만들어서 만족도가 높고 합리적인 캠핑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연구 분석해 보았습니다. 캠핑지 개발 연구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워드클라우드 사회 연결망 분석,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K 채군점 이웃 모델을 사용하였고 수업 시간에 배운 R과 교수님의 다른 수업, AI 알고리즘에서 배운 파이썬을 활용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의 캠핑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캠핑 인구 중 본인의 직접 동기에 의해 관광을 다녀온 후 재방문 의사가 4 이상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광객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재방문 의사가 높은 세그먼트를 분류해 주요 캠핑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는 분석을 시행할 때 주로 사용한 중요 데이터 변수 목록들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원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의사에 의해 캠핑을 다녀온 사람들만을 필터링했습니다. 그 후 중요 인구 통계학적 속성과 변수들을 셀렉트로 뽑아낸 후 분석을 위해 넘버형을 팩터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파생 변수인 재방문 의사는 4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들만이 재방문을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4 이상은 1로, 1부터 3은 0으로 바꿔주어 1은 재방문을 확신, 0은 재방문을 불확신으로 재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나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학습용 데이터와 결과용 데이터를 7대3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한 후 각각 의사결정 나무의 트리 패키지와 알파트 패키지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 결과를 형성하였고 그중 저는 알파트 패키지를 통해 형성된 결과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알파트의 정확도는 86%로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의 정확도보다 낮았지만 그래프가 가장 직관적이고 설명이 용이하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델의 불안정함은 추후 부스트랩이나 배깅 등의 방법으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각각 인구 통계학적 속성을 반영하지 않고 반영한 재방문율 상위 캠핑 지역 그래프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와는 그래프가 달라졌지만 캠핑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 중 재방문 의사가 4 이상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캠핑 여행지는 여전히 강원과 경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 재방문율 상위 캠핑 지역이 강원과 경북임을 알았다면 이제 워드클라우드와 SNA를 활용해 강원과 경북이 왜 캠핑 지역으로서 재방문율이 높은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클라우드를 하기 전 다음 블로그를 통해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강원도 캠핑과 경북 캠핑을 검색해 나온 2019년 1년간의 모든 블로그 자료를 긁어와 앞에 보시는 방법대로 크롤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는 사진이 크롤링을 한 원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G서브를 이용해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과 같은 두 워드 클라우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이란
각 노드들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 구조인데요. 이러한 사회 연결 분석을 통해 어떤 키워드, 특징들끼리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 연결망 분석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그 후 이전에 워드 클라우드에서 사용한 전처리한 크롤링 파일을 가져와 줄 단위로 단어를 추출해 줬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줄 단위로 키워드들이 추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어 간 관계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지지도는 0.03으로 신뢰도는 0.01로 설정한 후 연관 규칙을 생성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각각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 왼쪽에서부터 각각 강원도 캠핑과 경북 캠핑을 주제로 해 최종 생성된 네트워크 그래프들입니다. 여태까지 워드 클라우드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캠핑 지역으로서 강원과 경북이 재방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요즘 캠핑에서는 노지와 차박, 그리고 자연과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원주로 노지 차박을, 경북에서는 대구로 노지 차박을 많이들 간다는 관계 그래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활용한 2019 국민여행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캠핑 재방문 의사가 높은 사람들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시작하려고 보니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원본 데이터의 구성이 아이디 하나당 하나의 활동만 체크해 두어 열 하나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 각 활동들이 하나의 열을 차지하고 그 결과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빈칸이 발생해 각 활동들에 대한 체크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전처리 방법을 알아내지 못해 원본 데이터에서 여행지에서의 각 활동들에 해당하는 행만 추출한 후 테이블을 활용해 각 활동들의 체크 빈도수를 알아냈습니다. 그 후 빈도수를 df10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그 df10에 하나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과 풍경 감사, 휴식과 휴양이 재방문 의사가 높은 캠핑 지역에서의 활동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파트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전처리 방법과 관련해 더 많은 공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해 전국 캠핑장의 위치를 보기 쉽게 구현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활용한 전국 야영장 표준 데이터에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어 손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 캠핑장들이 몰려있는 곳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며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캠핑 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캠핑지들 간의 접근성 혹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언택트 여행이 증가하며 비대면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많은 OTA 플랫폼에서 온라인 체험과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비대면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절한 비대면 관광 자원을 찾아보기 위해 그나마 접촉이 덜한 캠핑을 주제로 선정했으며 캠핑을 주제로 워드 클라우드를 한 결과 차박과 노지가 나왔습니다. 그 후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경북에서는 대구,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노지 차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캠핑을 하러 간 사람들은 주로 휴식과 휴양을 위해 자연 풍경이 좋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박은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수단으로 비대면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캠핑 트렌드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상품의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차박을 할 수 있는 노지 캠핑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린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 제출 기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캠핑장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파트는 부록 느낌으로 만든 것이라 빠르고 간결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젝트 주제가 캠핑인 만큼 캠핑장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와 관련한 데이터가 없어 아쉬운 대로 최대한 비슷한 에어비앤비 숙박 가격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향후 국내 캠핑장 가격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지금부터 만들 가격 예측 모델로 캠핑장 적정 가격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원본 데이터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침실수, 침대수, 후기수, 수용 인원수 4개의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 회귀 분석을 사용해 앞서 말한 4개의 변수 중 침실수가 가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랜덤 포레스트도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 역시 침실수가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RMSE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로 제가 만든 모델의 RMSE는 1,400만 정도가 됩니다. 가격 측정 모델로서는 거의 탈락 수준인데요. 앞으로 오차를 줄이고 모델이 더 정교해질 수 있도록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근접 모델의 원리를 이용해 가격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가격과 같은 연속적인 값을 예측할 때 주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합니다. 앞에 보시는 식은 유클리드 거리 공식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Q1에서 Qn 그리고 P1에서 Pn에 각각 다른 대상의 피처값을 넣어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의 로우만 살펴보자면 공식은 두 번째 식이 될 것이고 제곱과 제곱근이 서로 상쇄되므로 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해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침실수를 이용해 침실이 3개가 있는 숙소의 평균 가격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거리를 구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0이며 이 말은 즉슨 제가 원하는 숙소와 비교되는 대상의 피처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실수가 3개인 숙소는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5,164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거리값이 0인 상위 5개 숙소를 선택한다면 예측이 데이터셋에서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숙소의 순서를 시드를 활용해 무작위로 섞은 뒤 거리값이 0인 숙소 5개를 샘플로 뽑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뽑은 5개 숙소의 가격을 각각 P1, P2, P3, P4, P5에 하나하나 넣어준 뒤 평균을 구했습니다. 최종 $53가 나왔으며 이는 런던에 위치하는 침실 3개를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단편적이고 정확한 모델은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와 관련해 공부를 더 많이 한 후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을 위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또 RMSE를 구하는 등 추가적인 분석을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번 한 학기에 처음 데이터를 접하고 공부한 것이어서
특히 혼자만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기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고 저도 몰랐던 새로운 이슈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너무 뜻깊고 재미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며 캠핑 재방문율 상위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캠핑지 개발 제한 프로젝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